안녕하세요, 캠노트 해석입니다. 오늘은 대한 클릭보이스라는 저가형 무선 마이크를 데려왔습니다. 이 채널 무선 마이크고요. 이 제품은 대한에서 제공을 해준 제품입니다. 대한 그러면 이 브랜드 네임이 상당히 저는 생소해요.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협찬이나 제공 메일 같은 거 엄청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광고해달라고 광고만 이렇게 비중을 두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단점은 다 빼고 얘기하라, 뭐 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제 채널에서 구매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닌 제품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서 사실은 대한이라는 업체를 조금 파봤어요. 오케이를 하기 전에 파본 게, 일단은 촬영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보니까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건 맞아요. 만드는 게 중국이란 얘기죠. 이런 저가형 제품들은 중국 제품이 대부분인데, 보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미 만들어진 제품들을 갖고 와서 떼와서 국내에 판매를 한다던가, 약간의 수익을 더 붙이고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나마 조금 큰 쪽은 갖고 와서 본인들의 이제 로고를 넣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대한 이 업체는 보니까 제품에 대한 개발,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 그리고 테스트까지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상품성이 됐을 때, 그 가치가 됐을 때 이제 상용화를 시키는,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길래 일단은 제가 좀 선별해서 따질 거 따져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클릭보이스 언박싱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스티커가 아니고 정품 인쇄가 돼 있구나. 박스 자체가 정말 작습니다. 그죠? 마이크하고 리시버 이런 자체들이 다 작은 모양이에요. 뒷면엔 스펙이 적혀 있는데, 요 맨 끝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적혀 있어요. 저가형 마이크인 만큼 제조는 중국에서 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됐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데드캣이랑 C타입을 A타입으로 바꿔주는 USB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PC에서 쓰란 얘기죠. 이게 왜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크처럼 따로 제공을 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뭐 구매를 하면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요것도 너무 작구나. 마이크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은 금속은 아닌 것 같고요. 자석 같아요, 자석.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본품을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채널 무선 마이크라고 하는데도 가격은 상당히 부담이 없는 편이더라고요. 가격이 원래 99,000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59,000원 40% 할인을 해서 그렇다는데, 이게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이라는 거. 자, 비닐을 뗐고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냥. 이건 또 성냥 갬성이네, 그죠? 심플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품이겠죠. 요즘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포함된 제품들이 케이스가 꽤 크단 말이죠. 뚜껑이 달려있고. 근데 요거는 상당히 작네요. 성인 손 안에 딱 들어올 정도니까 아마 크기가 가늠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 뭐 보나마나 충전 케이블이죠. 그렇습니다. 저의 날카로운 눈매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자, 요거 빼고 아래쪽에 설명서겠죠. 이거 한글이구나. 단순하게 중국에서 떼어서 파는 제품들은 한국어 설명서가 사실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제품은 독특해요. 디자인이 뚜껑 달려있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시버와 마이크 두 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이게 영상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로고 밑에, 대한 로고 밑에 보면은 작은 LCD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스펙을 따져보니까 충전은 총 2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마이크 사용은 6시간. 이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를 1회 더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최하 못해도 스펙상으로는 12시간이지만 최하 못해도 10시간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뭐 10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럼 수신을 하는 리시버를 좀 살펴봅시다. 어디 있을까? 요 위쪽에 있어요. 요렇게 보면은 C타입으로 된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 나왔다 보니까 C타입은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애플의 라이트닝이네요. 8핀.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어쩌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닝은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아싸리 이걸 3.5mm로 만들었으면 좀 더 확장성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효율성이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요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LED는 페어링 상태를 알려주고요. 뒤에 있는 이 LED 3개는 요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하는데 총 3단계의 개인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볼륨을 높이고 볼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측면에 요거 여기 보면 C타입 USB 포트 있죠? 충전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요런 점은 상당히 괜찮네요. 충전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자력으로 들어가요. 그죠? 척 하고 붙는데 고정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측면에 있는 요게 마이크, 요것도 자력으로 볼까요? 촉 하고 들어가죠. 두께를 포함해서 이 정도 크기면 휴대성만큼은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청바지 같은 거 몸에 딱 붙는 청바지 뒷주머니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연결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지금 깜빡깜빡하죠. 맨 위에 있는 게 기본 모드고 중간이 에코나 뮤트, 세 번째가 지금 불 켜졌죠. 이게 노이즈 캔슬링인데 세팅 자체가 노이즈 캔슬링 켜지는 활성화된 상태로 되는군요.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걸 바꿀 수는 있는데 세팅이 좀 아쉽습니다. 예, 왜냐면 처음 시작을 갖다 기본 모드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켜자마자, 연결되자마자 노이즈 캔슬링이 나온다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바꿔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을 또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이 그냥 기본인데 얘는 왜 그럴까? 이게 단점은 아니지만 조금 번거로움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용상에 큰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는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성능이죠. 근데 마이크가 정말 작다, 그죠? 지금 영상이니까 여러분이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솔직히 숫자상으로 몇 그램이고 뭐 별로 체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들고 있으면 장난감 같네요. 네. 무게감이 거의 안 느껴져. 성인 손가락 뭐 마디로 치면 2마디 정도, 1마디 조금 넘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무게면 옷에 끼고 좀 과하게 움직였을 때도 마이크가 옷 안으로 밖으로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꼽아 볼게요. 데드캣을 붙이는 방식으로. 어디 갔니 얘? 여기 있네요. 대강 붙여도 붙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마그네틱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힘은 꽤 괜찮은데 이 위를 이렇게 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스쳤을 때 이런데 이 밑에 쪽에 그래,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있네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강력하네, 자력이. 그래서 굳이 저 부분을 뭔가가 스치고 지나가지 않으면 된다. 마이크 크기를 뭐 생각해보면 이 방법이 최선일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이게 자력이 강해서 고정력은 좋긴 한데 돌려서 꽂는 방식이면 조금 더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데드캣도 가지고, 그리고 이 본품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조용한 환경에서, 그리고 야외에서 음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차 안에 있습니다. 제가 차 안에 있는 이유는 방음벽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스튜디오가 아닌 이상은 마이크 테스트할 때 음색 음질을 따져보기에는 차 안에서 테스트하는 게 상당히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앉아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클릭 보이스로 테스트하기 전에 지금 수음되는 제 목소리는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입니다. 내장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있고, 이제 클릭 보이스를 켜서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할 건데, 테스트 종류는 두 가지로만 할게요. 에코 모드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편집 어플에서 에코를 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일단 기본 수음 모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지금은 클릭 보이스를 연결해 둔 상태입니다. 여기 마이크 보이시죠? 워낙 작아서 이게 좀 움직일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음질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음질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써봤거든요. 저가형에서는 제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의 수음력, 그러니까 음질이나 음색은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할 문제니까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차 아니긴 한데 밖에서 이제 도로 옆이다 보니까 약간의 잡음이 들어가요. 그래도 제 목소리의 수음 능력을 확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해 놓고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차 안이 엄청나게 더워요. 더운데 시동도 킬 수가 없고, 네, 에어컨을 켤 수도 없죠. 정확한 음색과 음질을 확인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저가형 제품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그렇게 믿지도 않고 신뢰가 안 가요. 왜냐면 저가형 제품들을 써봤을 때 목소리가 많이 씹히더라고요. 씹혀서 뭐 왜 이걸 굳이 안 넣어도 그만인 걸. 가격을 생각해 보면 노이즈 캔슬링 없어도 뭐 이해가 갈 만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죠. 근데 이제 클릭보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저가형에 비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야외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드캣을 붙여놨는데,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 밀착되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서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바람이 좀 불거든요.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소리가 그런 잡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들어간다면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보이스의 음질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뜬금은 없긴 한데 이 영상을 촬영한 시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꽤 긴 시간 동안 실사용을 했거든요. 언박싱을 하고 일주일 동안 테스트와 실사용을 거쳐서 그 결과를 지금 영상 중반에 보여드린 거고, 지금 이 시점은 약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살짝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라는 얘기인데, 저가형 마이크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부정적 특징이 있어요. 대강 두 가지로 추려보면, 하나는 먹먹한 사운드. 먹먹한 것만 끝이 아니고 어떤 발음을 했을 때, 어떤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를 날카롭게 디테일하게 씹어주고 잡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벽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입안에서 옹알옹알 하다가 내뱉는 말처럼 조금 부정확하게 좀 들리는, 둥글둥글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고, 이거는 마이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베이스에 취 하고 깔리는, 사방이 조용하면 그런 소리가 들리죠.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노이즈 같은 경우는요, 사실 마이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짜리 전문가용은 그게 엄청나게 억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 귀로는 사실상 안 들린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중저가형도 그런 노이즈는 갖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저가형들은 뭐 사실상 대놓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 들어보면 확실히 들립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클릭보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사운드를 잡아주는 디테일이, 표현 디테일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정말 괜찮은 편이었고, 노이즈 같은 경우도 사실 저가형들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노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3, 40만 원대의 그런 마이크하고 비교하면 그보다 좋을 수도 없고요. 그만큼 될 수도 없죠. 그럴 거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 10만 원 전후, 15만 원 이하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저는 이제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는 꽤 괜찮다, 쓸만하다. 브이로그를 찍는다든지 이제 입문을 했는데 장비에 대한 욕심은 나지만 뭐 주머니 사정도 좀 있고 아직 자신감이,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59,000원에 이 채널이면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선택지인데 좀 재미있는, 제가 테스트를 좀 했었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DJI 포켓 3에 지금 마이크 2를, DJI 마이크 2를 연결해 쓰고 있단 말이에요. DJI 마이크 2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니까 전용 주파수 요걸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음질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 반응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클립 보이스하고 요거하고 동일하게 포켓 3에 연결해 놓고 테스트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다 나왔는데, 이걸 미리 얘기를 하면 클립 보이스가 더 좋더라고요. 포켓 3에다가 마이크 2를 연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음질이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